의학과 수의학의 경계를 허물며 두 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연결짓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심장학 전문의 바버라 네터슨 호로위츠와 과학 저널리스트인 캐스린 바워스가 공동 저술한 책으로, 저자들은 이 책에서 동물의 질병과 행동을 통해 인간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두 분야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의 건강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 개념을 근간으로 서술된 책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질병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은 상심 증후군을 통해 인간 의학과 동물 의학의 상호 보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심 증후군은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인해 심장에 갑작스러운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 질환은 주로 인간에게서 발견되며 감정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심장이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팽창하면서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이 약화되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동물들, 특히 야생동물들이 포획될 때 경험하는 포획근병증이라는 유사한 상태가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획근병증은 동물들이 포획이나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심 증후군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며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의 의학과 동물의 의학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의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간 의학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발견된 것을 보면 두 학문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배우며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학이 동물의학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고 반대로 동물의학 역시 인간의학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의학 전반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찰은 인간과 동물이 단지 치료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중요한 연구의 주제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인간의학과 동물의학의 협력과 상호학습의 필연성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암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질병 연구에서 동물의학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치인 에드워드 케네디의 아들인 에드워드 주니어가 앓았던 골육종은 인간에게는 희귀하지만 동물에서는 종종 발견되는 암이기도 합니다. 골육종은 뼈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몇몇 동물 중에서 발병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암은 늑대, 회색곰, 낙타 그리고 북극곰과 같은 야생동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에서의 골육종 연구는 질병의 생물학적 특성, 유전자적 요인, 치료법 개발에 있어 인간의 질병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약자 괴롭히기와 동물 세계에서 관찰되는 괴롭힘 행동을 비교하면서 동물 연구가 인간의 괴롭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은 인간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상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세계의 유사성을 통해 괴롭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영장류에서는 서열이 낮거나 신체적으로 약한 개체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 사회에서도 힘이 약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괴롭힘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동물 집단에서의 괴롭힘 행동은 특정 개체가 무리 내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사회의 괴롭힘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주로 사회적 계층, 약함 또는 무리 내에서의 비주류 개체라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괴롭힘의 생물학적, 사회적 동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사회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 패턴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인간 사회에서 괴롭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동물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괴롭힘의 예방과 개입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 연구는 인간 행동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학과 수의학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와 수의사가 협력하는 사례를 통해 항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다루는 실제 사례들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수의사를 만나다 이 책을 통해 의학과 수의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여 더 나은 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제로 의학과 수의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찰력을 기르게 된다면 앞으로 더 나은 치료법이 개발되고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겠습니다.